절도범이 현장에서 체포돼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왔습니다.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물건을 훔쳤습니다. 오늘 꾼들이 좀 많이 나와요. 이 사건의 전말도 함께 보시죠. 정말 간 큰 남성, 간 큰 절도범이에요. 제목 잘 붙었네요.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7명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, 그 카드만을 절도한 이분 전공은 이제 카드. A씨, 25살. 저는 이 20대, 우리 20대, 30대가 꿈 많고 희망이 많아야 되는데 카드 절도는 하고 안타깝습니다. 어쨌든 훔친 카드로 이분이 어디서 카드를 긁었는고 봤더니 일단 편의점, 택시, 식당, PC방, 안경점, 보석점, 택시 한 번 더, 약국 다양하게 실생활에서 남의 카드를 잘 썼어요. 총 138만 원어치를 남의 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. 지난해 11월 21일 역시 다른 사람의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는데 이게 도난 분실된 카드다라는 게 떠서 결국 실패를 했고 사기 미수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가 됩니다. 바로 이 사건 서울마포경찰서 관할이었기 때문에 이 절도범이 형사과 대기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대기실에서 대기 중이던 이 절도범의 눈에 웬 술 취해 잠들어 있는 남성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. 딱 걸린 거예요. 거기 경찰서예요, 이 사람아. 형사가 시선을 돌린 사이에 잠든 남성의 가방과 휴대전화, 보조 배터리를 스쳤겠어요. 근데 여기서 보면요. 이게 휴대전화, 보조 배터리만 스쳤한 게 아니라 가방까지 훔쳤다는 거예요, 이거는. 이날 경찰서에서 훔친 금품만 총 119만 원. 야,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.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도 경찰서에서까지 하다 경찰서에서까지 절도를 저지른 점 등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최정호 박사님, 이 절도범의 심리는 경찰서가 그냥 우습다는 겁니까? 아니면 뭡니까? 현실 감각이 굉장히 떨어지고 반월도둑이 소도둑이 될 뻔했던 건데 아무튼 지금 잡힌 거잖아요. 예. 근데 전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형을 받은 건 사실인데 절도 강박증적인 증상도 있어요. 절도 강박증이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빠져들면서 긴장했다가 거기서 성취하면 굉장히 쾌감을 느끼는 그것이 이제 그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은 생리적인 뇌의 어떤 그런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. 예를 들어 뇌의 세포는 이게 뇌세포라는 게 하나로 쭉 연결된 게 아니라 끊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신경 전달 물질 많이 들어보셨던 세로토닌이라는 게 부족하면 사람들이 초조하고 불안해져요. 근데 그런 스릴을 느끼게 되면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채워지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우리가 생리전 증후군 중에 어떤 부잣집 그 사모님들이 백화점에서 절도할 때 그 신경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기서 좀 다른 것은 많은 작은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카드를 처음에는 습득을 했지만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훔치고 또 경찰서에서도 해도 이것이 이제 발각이 되든 아니면 그동안의 경력상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오히려 훔쳐서 쓰는 것을 보면 대개가 어디 가서 많이 쓴 게 아니라 생계형이잖아요. 생계형, 약국, 편의점, 택시, 편의점, 보석점. 안경점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작은 성공의 어떤 행동 강화가 뇌 속에 있는 강박증적인 세로토닌의 그 낮아지는 증상 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면서 저런 행동이 이제 강화됐던 거죠. 예. 저런 사람들은 재판부에서도 잘 판단했지만 재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본인이 혼자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. 본인이 혼자 본인의 어떤 그 절도의 어떤 유혹을 통제가 불가능하다. 그렇죠.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격리해서 심리치료와 상담을 하고 심지어는 행동치료도 해야 되지만 약물치료까지 병행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쉽게 얘기하면 강박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. 예. 저걸 통해서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. 아니다. 네. 심리적인 어떤 그런 보상 기제가 네. 작동을 했다. 역시 이 사건과 범죄는 좀 심리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요즘 더 추세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을 좀 자세히 파보니까 처음부터 이분이 남의 카드를 훔치려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우연히 길에 떨어진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습득해서 그걸로 안경점 가서 안경을 사보니까 공짜네.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. 네, 습득을 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면 습득하는 것 자체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. 그리고 또 절도죄는 타인 소유이고 또 타인이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. 즉 점유이탈물 횡령죄보다 절도죄가 좀 더 적극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렇죠. 다른 사람의 점유를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니까 결국 범죄가 점점 이제 진화,
그리고 점점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대범해지고.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또 이렇게 신용카드, 체크카드를 이제 점유탈물로 횡령을 하고 또 절도한 후에 또 사용도 하고 또 게다가 이게 사용하는 게 사기죄가 되는데요. 이게 결제가 안 되면 사기 미수로 그칩니다. 예. 근데 그런 경우에 도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또 신용카드를 써서 사기죄를 했다는 거잖아요. 결국 범죄가 점점 진화하고 강화된 겁니다. 예, 문득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경찰서 밖에서 훔칠 때랑 형사과 대기실, 경찰서 안에서 훔칠 때가 혹시 처벌의 좀 강도가 다릅니까? 좀 더 괘씸하잖아요. 경찰관원 앞에서. 일단 그 범행 장소에 따라서 뭐 가중되는 그런 규정은 없겠습니다. 뭐 법문에는 없습니다만 예. 사실 그 범죄질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. 게다가 이거 웬만한 사람들은 좀 아무것도 못하고 긴장하고 벌벌 떠는 장소에서까지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 사람은 정말 치료가 필요하구나. 치료가 필요하다. 네,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. 예. 그래서 판결문을 전체를 좀 보면은 좀 더 속 시원하겠습니다만 이게 상습성이 인정됐는지, 뭐 누범 가중되었는지, 아니면 이게 병으로 인정돼서 이제 정신적인 병으로 인정돼서 뭐 치료 감호의 대상인지 여부 등등 보도에 따르면 그런 내용들은 이제 그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. 예. 다음에 혹시 똑같은 범죄, 교화되지 않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실제로는 질병으로까지 인정된다면 뭐 치료 감호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.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약물 중독처럼 처음에는 가벼운 것에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더 큰 자극을 또 효과를 내는 약으로 발전하듯이 이 사람은 그냥 처음에는 습득하고 나중에는 또 남의 걸 슬쩍하고 경찰서에서까지 하면 이게 강도가 세지잖아요. 나중에는 경찰 것도 훔친다. 이 사람은 스릴과 서스펜스와 쾌감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. 예. 그 전에 그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더 센 거를 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격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것도 강박증도 그냥 단순히 심리치료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3개월 정도의 최소한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가 병행이 돼줘야 그렇군요. 해소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격리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. 예, 두 가지 사건 어찌 보면 황당하고 단순한 사건일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, 심리학적으로, 입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접근해봤습니다.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